상담은 스폰서와 파트너, 이 관계에서의 상담이 바로 성공의 8단계에서 말하는 그 상담입니다. 그런데 형제 라인끼리 상담을 한다? 네, 이거는 옳지 않죠. 짜잔!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대한 네트워커의 삼위일체라는 큰 주제에서 3부, 바로 형제 라인의 메이트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메이트십이라는 말은 조금 어색하고 생소하게 들리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리더십이랑 팔로워십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조직을 끌고 나가는 그런 리더십,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자질이고 또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그리고 팔로워십이라는 말도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리더를 따라가는 그 태도, 자세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이 메이트십이라는 말은 물론 개념적으로 딱 이렇다라고 정의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동료의식, 동료애, 그 정도 관점에서 이 메이트십을 봐주시고 강의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메이트십의 3가지 자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배려. 네, 배려하는 마음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승승. 승승이라는 거는 윈윈이라는 말로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윈윈.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는. 같이 함께 잘 되는 그러한 사고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분들이 다들 아시고 계실 개념입니다. 사랑. 사랑이라는 그런 자질이 이 형제 라인의 메이트십을 가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질이라고 하네요. 물론 스폰서의 리더십과 파트너의 팔로워십에도 당연히 필요한 자질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이 9가지 자질, 각 리더십을 주제로 소분류로 나누었을 때 우리가 3가지 자질씩을 이렇게 배워왔는데요. 이 9가지 자질이 모두 나에게, 스폰서인 나에게, 파트너인 나에게, 형제 라인인 나에게, 그러니까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된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려라는 말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배려. 이 배려라는 덕목이 왜 메이트십에 더 필요한 자질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이해관계가 없는 형제 라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스폰서나 파트너에게는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실상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해나가고 또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가깝고 친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스럽고 약간은 어려운, 불편한 마음으로 서로를 좀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당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형제 라인은 어떤가요? 왜 소중한지도 모르겠고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꼭 굳이 잘해주거나 배려를 해야 되는 대상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관계에 있지만 사실상 나의 파트너 분들에게도, 나의 좌우 라인에도 형제 라인이라는 그런 관계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스폰서의 이 반대편 라인, 그러니까 스폰서의 파트너가 되는 그 형제 라인에게 내가 잘해야만 하는, 배려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나의 좌우 파트너 분들도 서로가 형제 라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서로 좋은 메이트십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다 보면 사업이 점차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조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고 발전의 어떤 발판이 마련이 될 텐데, 서로의 동료의식이 없이, 형제 라인의 그런 어떤 존재감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 없이 전혀 남남인 것처럼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조직적으로 함께 같이 재심합력으로 성공해 나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나의 형제 라인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 라인이기에 더더욱
조심스럽게 대하고 또 사실 소통이 굉장히 쉬울 수가 있잖아요. 좀 이해감각이 없기 때문에 스폰서나 파트너에게 하기 어려운 말들도 속 시원하게 할 수도 있고 어쩌면 나의 어떤 고민이나 어려운 점을 조금 더 쉽게 털어놓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형제 라인이기도 할 텐데 이 형제 라인과 좋은 메이트십을 가지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어떤 태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메이트십에 올바른 예가 있고 잘못된 예가 있습니다. 메이트십을 좋게 형성을 했을 경우에는 좋은 방향으로 사업이 훨씬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실패의 방향으로 우리가 그런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좋은 메이트십에 대해서 올바른 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올바른 메이트십을 가진 그런 형제 라인은 서로 긍정적인 언어로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사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끌어올려준대요. 네, 맞지 않나요? 우리가 서로 응원하고 소통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너가 성공을 해야 우리 스폰서님도 성공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의 성공이 바로 나의 성공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이 조직의 분위기를 좋게 이끌어가면서 성공의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잘못된 메이트십을 가진 그런 형제 라인의 관계에서는 부정적인 언어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나쁜 험담을 한다던가 그런 나쁜 관계를 가짐으로써 조직의 분위기를 와해시키고 전체적인 팀 분위기가 나빠짐으로 인해서 사업 전개가 좀 힘들어지게 만드는 어쩌면 또 센터 분위기까지 세미나장이나 어떤 시스템 속에 같이 미팅 장소에 합류를 했을 때 그 분위기까지 나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다시 올바른 메이트십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한대요. 상담이 아닌 소통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점이 바로 상담이 아닌 소통을 한다라는 건데 상담은 여러분 스폰서와 파트너 이 관계에서의 상담이 바로 성공의 8단계에서 말하는 그 상담입니다. 그런데 형제 라인끼리 상담을 한다? 네, 이거는 옳지 않죠. 소통이라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어떤 이 사업의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옳고 그름이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방향 제시는 성공하신 스폰서님께서 해주시는 게 상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 라인끼리는 기본적인 소통 그리고 배려와 응원과 지지는 해줄 수 있지만 위험한 섣부른 상담은 하지 않는 게 올바른 메이트십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폰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서로 가지면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 우리 스폰서님이 진짜 최고야. 우리를 도와주느라고 진짜 후원하느라고 진짜 뼈 빠지게 고생하고 계셔. 이런 말들을 만약에 서로 해주고 있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와 어떤 시너지가 창출이 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좀 부정적이고 잘못된 메이트십을 가진 분들께서는 이 형제 라인이 소통이 아닌 상담을 할 수 있대요. 상담. 아까 말씀드렸던 스폰서와 파트너 간의 그런 사업 진행 방향의 상담을 이 형제 라인이 함부로 자기 관점으로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는 그런 상담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런 태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스폰서가 이러쿵저러쿵 하고 헐뜯는 태도 이거는 함께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사업 애텀이라고 하는 이 사업이 서로 같이 으쌰으쌰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계속해서 더 함께 손잡고 달려나가야 할 그런 일인데 이 일을 이렇게 서로 헐뜯으면서 분위기를 와해시키면서 과연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메이트십을 가지고 형제 라인끼리 서로 힘이 되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최고의 배려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보면
더더욱 왜 형제 라인이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 수많은 파트너를 거느린 그런 리더 사업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뜻인데요. 수많은 좌우 라인의 파트너가 생기게 된다면 나의 모든 좌라인과 우라인의 파트너는 서로 어떤 관계죠? 네, 서로 형제 라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나의 좌라인과 우라인의 이 형제 라인끼리 사이가 좋고 서로 소통하고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어떤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형제 라인이라면 나의 마음이 어떨까요? 네, 부모로서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과 동일할 텐데요. 물론 저는 아직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다들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형제끼리 이렇게 매일 다투고 싸우고 헐뜯고 이렇게 관계를 가진다면 어떤 부모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형제끼리 사이가 매우 좋고 너무너무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를 위하고 더더욱 너의 성공과 너의 성장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를 해준다면 훨씬 더 이 부모의 마음이 좋겠죠. 스폰서인 나의 마음이 너무 좋겠죠. 그래서 내가 곧 스폰서라는 마음으로 나의 좌우 파트너 라인이 서로 재심합력하기를 바란다면 내가 나의 형제 라인을 배려하고 지지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면은 좋은 열매는 당연히 저절로 열린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이 태도와 자질들을 배울 때는 맞아. 이걸 들으니까 내 파트너가 꼭 이렇게 해야 될 것만 같아. 이런 관점보다는 맞아. 내가 먼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 나부터 좋은 나무가 되고 내가 그 복제의 원본이 되어야 해.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시면은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리더십과 리더로서의 그런 태도를 가진 사업자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라인끼리 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함께 잘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당연히 올바른 메이트십이겠죠. 우리가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그런 패러다임을 승승적 사고라고 한대요. 윈윈,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승승의 사고를 해야지만 우리가 같이 함께 성장을 해나갈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승승이라는 말과 함께 승패, 패승 이런 말들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사고방식이 있대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나만 잘 되고 너는 안 됐으면 좋겠어. 나만 살면 돼. 이런 사고방식, 혹은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은 다 자포자기하고 그냥 너 다 해, 너 다 가져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패승적 사고라고 한대요. 이런 개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패패적 사고, 승패적 사고, 패승적 사고, 이런 사고들은 실패로 갈 수 있는 그런 사고 방식이고, 승승적 사고, 그러니까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내가 잘 되면 너도 잘 되는 그런 사고 방식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고 방식이래요. 그런데 이게 뭐냐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애터미에서 회장님이 굉장히 강조하시는 그런 문화가 있죠. 우리의 그 제조사, 협력사들이 꼭 잘 돼야지만 우리도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리고 소비자가 이득을 봐야지만 사업자가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많이 팔려 나가야지만 회사도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 이 각각의 모든 관계들이, 여러분들, 이게 바로 승승적 사고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회사와 사업자, 사업자와 소비자, 스폰서와 파트너, 그리고 나와 형제 라인이 모두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잘 되고 너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야지만 우리 모두가 성공하고 성장하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형제 라인이기 때문에 형제 라인의 관점에서 바라봐야겠죠? 근데 왜 형제 라인도 마찬가지로 승승적 사고를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형제 라인이 잘못돼도
나만 살아남으면 나의 성공이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 혹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실은 형제 라인이 무너진다라는 거는 형제 라인이 잘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는 나의 한쪽 실적이, 그게 대실적이든 소실적이든 나의 한쪽 라인이 잘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나의 이 한쪽 반대편 라인 파트너 사장님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나의 좌우 파트너들이 서로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이 내 사업이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형제 라인끼리 재심합력하고 함께 서로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고를 가질 때, 그럴 때 이 팀 전체, 그리고 애텀이라는 이 회사 전체, 모든 조직이 다 같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본사의 시스템을 활용을 해야지만 성공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본사의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형제 라인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 세미나에서 지금 강의를 해주고 계신 모든 사장님들께서 전부 다 우리의 스폰서님이신가요? 전부 다 우리의 파트너 사장님들이신가요? 결코 아니죠? 수많은 형제 라인들이 본인의 재능 기부를 무료로 이렇게 본사에 가서 촬영을 하고 강의를 해주심으로써 많은 형제 라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도움을 우리가 받고 있기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심합력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마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이 형제 라인의 힘입니다. 형제 라인의 도움 없이는, 서로의 배려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성공이라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는,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형제 라인의 메이트십 중에서 가장 마지막 덕목으로 자질로 사랑을 적어봤는데요. 이 책에서 이 사랑이라는 거를 마지막 이 9가지 자질 중에 마지막 자질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마무리감이 좋다라는, 완벽한 마무리다라는 그런 표현이 써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제 라인으로서의 사랑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모든 스폰서, 파트너, 형제 라인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사랑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크고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마지막 자질로 말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랑에 대한 의미를 말로 설명을 하자면 제가 훌륭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을 텐데, 성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의 의미를 배워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처음은 첫 페이지는 제가 성경이라는 그 고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었다고 하는 베스트셀러죠.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황금률은 이 문장을 가지고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이 사랑에 대한 가장 큰 가르침이라고 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남에게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남에게 해주는 태도, 먼저 내가 베푸는 그런 태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구절이기도 한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늘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조금 익숙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애터미의 사훈이 바로 이 구절에서 따온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훈의 첫 문장인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라는 말이 바로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인데요. 회장님께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라는 이런 말들을 회사의 어떤 슬로건처럼 걸고 문구로 사용을 하신 데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젖소 철학과 아기 철학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젖소를 키우는 이유가 우리가 우유라는 그 우유를 짜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젖소를 키우는 건데, 우리가 아기를 키우는 이유는 어떤 목적이나 목표, 어떤 원하는 달성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나의 사랑스러운 아이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거고 그렇게 키워내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서 사랑을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원의 어떤 마음가짐 자체가 우리 사업자 그리고 회원들을 향한 회장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형제 라이너에게 혹은 스폰서 파트너에게 뭔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한 사람들이고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랑해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사원과 회장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사랑에 대한 다른 가르침을 주신 분이 계세요. 부처의 무제칠시라는 그런 설법이 있대요. 이것도 이성현 박사님 강의 때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황금률도 과거에 이성현 박사님께서 강의를 통해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의 가르침, 부처님이 말씀하신 7가지 어떤 보시, 베품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물질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이렇게 7가지 베품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타인을 위한 그런 좋은 태도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형제 라인에게, 우리 모든 애터미 사업자분들에게 실천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로 화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밝고 편안한 얼굴로, 네, 밝고 편안한 얼굴로 상대방을 대하는 게 화안시래요. 그리고 두 번째 안시, 부드럽고 온화한 눈빛으로, 네, 눈으로 대화를 하는 거래요. 그리고 세 번째 언시입니다. 항상 믿어주고 격려하는 말로 대하는 말보시라고 합니다. 말로 베푸는 거죠. 우리가 물질적으로 뭔가 돈으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물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도 이렇게 말로써, 눈빛으로써, 얼굴 표정으로써 베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심시입니다. 심시는 마음으로 항상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를 해주는 거래요. 네, 이 기도는 어떠한 종교와 어떠한 이념과 상관없이 서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태도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이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 결국에는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신시입니다. 네, 몸으로 해주는 보시가 신시래요. 물건을 들어주는 것 같은, 네, 이런 행하는 태도. 주변에 뭔가 힘들어하는 그런 사업자가 계시다면 내가 좀 나서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신시입니다. 여섯 번째, 상좌시입니다. 자리를 내줘서 앉게 해주는 거래요. 다리가 아프고 힘든 분들에게 이렇게 자리를 내어주고 앉게 해주는 그런,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태도. 이거 우리 세미나장에서 많이 일어났었던 일들이죠. 서로 자리가 없어서 표 한 장이라도 더 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해서 막 뛰어다니는데 한 자리라도 나면 내 파트너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폰서님들께서 또 노력을 했습니까? 때로는 형제라인에게도 이렇게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배려를 해주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셨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방사시라고 합니다. 방사시는 거처 할 곳을 내주어 쉬게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애터미에서 우리가 실제로 많이 행하고 있는 태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외국에서 글로벌 파트너, 글로벌 사업자분들이 오셨을 때 한국에서 본인의 집을 편안한 거처 자리로 마련을 해준다. 그런 자세를 방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 잘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바라고 서로 사랑을 해주는 그런 태도를, 자세를 가지게 되면은 모두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세 가지
리더십에 대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네트워커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리더십을 모두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9가지 자질을 모두 습득해 나가는 그런 매일매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성공의 방향으로 그 방법들을 배워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의 방법들을 아무리 많이 배운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성공을 이뤄내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곁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더더욱 동참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사업인데, 나의 성품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지만 나와 함께 동행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팀원들이 증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이 네트워커가 가져야 할 자질과 그 덕목들을 모두 다 내 것으로 잘 만드셔서 꼭 성공하는 우리 모든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번의 시간에 걸쳐서 위대한 네트워커가 되기 위해,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이런 리더십과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서 배워보느라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신 이 3가지 리더십, 이거 진짜 헷갈려 말할 때마다. 다시 3부작에 이어서 길게 진행이 되었던 뭐라 그러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이상한데? 뭐라 그러지? 그럼 이제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혼이 털린다. 이제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 배터리 없어.